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네. 뭐 바쁘다 보니까 네. 잘 못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종종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네, 또 정치 네. 현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최고위도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봤지만은 뜨거웠습니다. 뜨거웠고 오늘 최고위님께서도 여러 뭐 자료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이걸 좀 쭉 보셨어요. 네. 2021년 그 안은 저희가 네. 보지는 못했고 보도를 예, 보죠. 보도를 봤습니다. 그 안도 보셨어요? 예, 문건도? 그래서 오. 저희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예. 이 문건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미 이제 이렇게 보도도 보도까지 됐으니 우리가 지금 보도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6장인가 7장인가라는데 7장 분량. 예. 이걸 봐야 되겠다.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도 당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보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작성되는 건지 확실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조금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합당 제안 자체도 기습적으로 이뤄진 그런 제안이었고 그러니까 더 그렇죠. 어. 그죠? 네. 그리고 이 문건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문건을 보자고 했더니 안 보여줬습니까? 그러면? 문건을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못 네, 보여줬어요. 주겠죠. 뭐 그런데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공개된 거니까 그죠?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아니 그리고 이걸 우리한테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하. 그죠? 그렇죠. 우리가 당이라는 게 정청래 개인 당은 아니잖아요. 예. 네, 우리가 지도부니까 최고위원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뭐 비공개 회의에서도 못 받아보고 오셨는데 일단은 보도된 내용을 그래도 한번 좀 못 보셨어요. 받아보고 예, 보도만 지금. 네, 보도된 것만 보고 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제 자, 보도 보셨을 때 참 뭐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보도를 딱 봤을 때 합당 절차 추진 일정 검토가 이렇게 돼 있었네. 3월 3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랑 밥 먹고 뭐 이렇게 한 것들 명분 쌓기네 뭐 이런 느낌 다 정해놓고 어차피 다 정해놓고 하는 네. 거고 사실은 애초에 제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틀렸죠. 그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네. 그 최고위원들하고 개인적으로 먼저 논의를 해서 그죠? 당 지도부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 개인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이게 이런 게 어떤 전략적 실익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네. 다 알지 않습니까? 조국 당하고의 우리가 연대와 협력은 하지만 이 뭐 여러 가지 성비 사건 문제도 얼마 전에 있었고 네. 또 조국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비호감도도 굉장히 심해서 지난번 부산 보궐선거에서 아주 결정적인 패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럴 우리가 수 그걸 있죠. 다 겪었으니까 네, 우리가 겪어왔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합당이 가지고 올 이제 파장 이게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 최고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서 그것을 공유를 하고 그런 분석들, 그죠? 분석이 있어야 돼. 전략적 분석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뭐 그래도 대표 얘기가 일리가 있다. 그 우리가 검토해 보자. 그러면 우선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의견 수렴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미리 그죠? 그렇게 해 그래서 수렴을 다 해서 의원들 다 얘기 들어봤는데 네. 대다수가 찬성한다. 왜냐하면 합당이라는 거는요. 음. 이 표대결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회사법에서도 M&A를 할 때는 제적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성분이 변하고 이게 완전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이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으로 입당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합당하면서 노선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있으면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박수 치면서 한 90% 이상이 찬성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해 지금. 이렇게 돼서 해도 나중에 싸움 나거든요.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걸 다 거친 다음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수가 찬성해. 예전에 이제 안철수, 김한길 이렇게 할 때처럼 그때는 왜냐면 안철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민주당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공감대 형성돼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도 막상 실무 단위에 들어가면 뭐 지분부터 자리부터 당직자 공천 당직자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팔름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안철수 그 합당도 마지막에 가서는 합당은 했지만 선거 참패를 불러왔어요. 아, 이제 화합적인 결합이 안 됐군요. 네, 결국은.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실무 합의가. 예. 실무 합의가 다 끝나면 그때 의결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인수합병 할 때 합병 계약서까지 막 다 협상하고 다 끝나면 그때 계약서 가지고 이제 이사회 주총 결의를 하는 거죠. 그럼요. 3분의 2라고 그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절차적으로 네, 근데 해왔던 지금 거였어요? 거꾸로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문건을 보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실무 협상할 때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초장에 마지막에. 하는 전략적 검토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안을 보면은 미리 다 네.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부터 다 생각을 해놓고 네.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 내에서는 이게 바로 이게 미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이제 소문들은 계속 있었죠. 뭐 어허.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 누구를 주기로 했다. 뭐 세종시장에 뭐 누구를 주기로 했다. 뭐 어느 지역에 보궐선거로 이런 얘기는 쭉 있었지만 사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거였는데. 네. 이 문건을 보면서 좀 의심이 더 짙어진다 네, 이런 네, 네. 그런 말씀을 거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정청래 대표는 이제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저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아니, 대표 몰랐다는 성격이 이게 없다. 대외비 문건인데 실무자가 뭐하러 이러면 실무자 혼자서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누가 거니까.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작성하라고. 음.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 누가 지시했냐? 사무총장이 지시했냐? 네. 그러면 사무총장은 왜 했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아. 실익에 대한 초기 검토 문건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한다고 전제가 다 된 다음에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네, 자 그러면 얘기가 실무 되고. 협의를 시작하자 할 때 실무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뭘 검토해야 돼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사무총장 이거부터 검토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앞에 검토해서 전략적 검토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은 다 통과 의뢰구나. 네. 이미 하하. 실무 협의, 실무 검토 단위로 네.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전제하고 지금 이걸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 대련만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네, 그런 이런 거죠. 지적을 하고 네, 계신데. 짜고 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거죠. 짜고 치는 게 아니냐. 네.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이 이제 문건 유출 관련해서 엄정 조사를 또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유출 엄정 조사 지시를 했고 여기 사무총장이 그러면 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다 정도를 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과거의 합당 사례를 그냥 작성한 거라면 그게 왜 대외비입니까? 다 아는 그렇네요. 내용들인데, 예. 그죠?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왜 그런 것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탈당하고 혁신당에 갔던 인사들의 적용할 복권 기준도 들어가 있고 네. 탈당 경영자에 대한 면책 조항도 뭐 들어가 있고 네. 자세하게 돼 있는 문건이었다. 보통은 우리가 8년 정도 그 기한을 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최고위에서 개별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죠?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탈당한 지 얼마 안 됐겠죠. 지난 대선 뭐 전후 그죠? 예. 또는 이제 그 전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굉장히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막 증폭들이 또 되고 있죠. 어떤 문제를 또 제가 생각해 하나를 보십니까? 갖다가 지적을 했는데 음. 중앙위원회 의결을 하기 전에 그게 이틀 동안 원래는 하루인데 이틀을 했잖아 이번에. 예,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됐다 보니까 시간을 더 줬다 이런 명분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적 과반수 재적을 기준으로 의결을 할 때는 네. 그 기권하는 것도 거부의 의사표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우리 뭐 예전에 그 무상급식 투표 같은 거 할 때 그냥 의결 그 의사 정족수 자체를 갖다가 그죠? 투표율이 안 돼가지고. 투표에 불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대표가 워낙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고 우리 1인 1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취약 지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숙고의 과정, 그럼 대의원이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거야. 그동안 의견 수렴을 해서 중간 단계에서 네. 이렇게 토론하고 하던 이런 거. 그러면 당원들이 다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당원들이 다 직접 정보를 취득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하루 대의원제에 그것만 없애버리면 이게 붕 뜨면서 이제는 대표와 당원만 남는 거죠.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면 대표가 웬만큼 얘기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 하고 당원들은 투표를 하는데 당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OX 툭 던져주면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 당내 의결기구나 심의기구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 그다음에 우리 정책의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대로 거쳐서 반대 의견을 다 이렇게 네. 대표가 잘 수렴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는 밀어붙이시고.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원 투표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임 투표. 이런 식의 어떤 상당한 어떤 민주주의를 가장한 엄청난 반민주적 행태가 자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없이 뭐가 그리 급하냐. 작년 12월 달에 그죠. 그때도 그래서 논란이 그때 있었고.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건 보완을 좀 하고 차분하게. 네. 우리가 지방선거 본격화되기 전에 한 2월 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쯤 처리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 급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해서 사실 거부의 의사표시로 부결을 됐던 거예요.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틀을 확보를 하고 막 한다고 하길래 네. 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합당 가지고 시끄러운 와중에 이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1인 2표제는 찬성하니까 저도 그렇고 그럼 이거는 그냥 작은 거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응? 보완책을 예.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이번에는 그럼 절차에 협조를 해줬어요. 우리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됐죠. 이번에는 그렇게 1인 2표제. 시끄럽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당원 주권 정당을 네, 가기는. 그건 뭐 기본적으로 원칙은 동의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틀째 날에 어떤 그 그러니까 당 대표하고 가까운 뭐 의원이랄까요, 하여튼 당직자랄까, 하여튼 뭐 제가 이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분하고 뭐 하여튼 여러 명인지 어쨌든 그 중앙위원들 중에 투표 안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표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선거가 이미 투표가 개시가 됐는데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투표 불참도 거부의 의사 표시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혹시 내가 찬반한 것까지 다 보는 거 아니야? 또 찬반한 걸 못 봤다 하더라도 투표 참여 안 한 사람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한테 다 전화했지? 제가 보니까
그 투표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한테 다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깜짝 알고 놀랐대요. 연락을 이렇게 한 아니 거라고 깜짝 볼수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았지? 이럴 거 음.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이틀째 날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어허. 이제 보도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거는 사실 뭐가 문제냐? 우리 헌법상에 비밀 투표 원칙이 있어요. 헌법의 선거제도에 그 민주주의에 따른 네. 선거제도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 비밀 투표 비밀.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위반하면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 위반이 되고요. 정당법 취지를 위반한 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니 12.3 내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지금 헌정질서 바로 세우자 이러고 있는 마당에 네. 당 안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뭐 얘기가 보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뭐 민주연구원의 뭐 부원장의 예. 뭐 무슨 하여튼 뭐 이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과거에 이제 과거 얼마 안 됐죠. 네. 이낙연 전 대표 그 사람의 아주 최측근이고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그 가짜 뉴스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네. 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막 하면서. 아하.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비난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진년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선 문제.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죠. 이걸 알면서 했다고 그러면 이건 거의 나는 반명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제기하시길래 네. 제가 대표한테 전 뭐 이 사람 잘 모르지만 대표 이렇게 되면 대표가 큰 오해를 받는다. 어? 네. 반명입니까 했는데 그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반명입니까? 반명입니까? 상당히 뼈 있는 얘기였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마당에 네.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당장 재검토하시라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던 네네네.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략 공간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전략공간위원회 인선에 사람은 없고 그 구성안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없고 근데 급하니까 일단 이 안을 결의를 한다라고 하길래 뭐 아직 사람은 못 구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사람 없이 구성안을 의결하는 것은 백지위임 비슷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를 믿고 그러냐 이러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보니까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 안에? 네. 황희 그 황희 의원이시더라고요. 의원, 양천구의 황희 네, 의원. 저는 뭐 황희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큰 그건 없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의원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이 상징하는 바가 있나 봐요. 여러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황희 전략공간위원장. 네, 인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예를 대한 들어서 좀 문제 제기. 실무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런 역할을 도맡아서 하신다 그러면 같은 의원이기도 하고 어떻든 예. 간에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죠? 다 이해하는데 근데 전략공간위원장은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상징성. 네. 그렇게 되면 또 대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황희 네. 의원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했던 네, 인사이기도 하고 뭐 이른바 뭐 뭐 인사하고 되게 예.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또 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네. 여하튼 문제 제기가 있었군요. 예, 뭐 그분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지금은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버젓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이 그래서 시점에 네, 그래서 이재명 뭐 대통령 초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게요. 합당 문제나 막 그 1인 1표제 강행이라든가 보면 모든 걸 무리하게 막 강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지 않는 문제들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하면 될 거를 막 강행하고 억지로 하고 우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큰 문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도 네. 그게 의미심장하게 그렇죠. 부각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뭐 하는 거지? 막 의심하게 무슨 생각하는 되고. 걸까? 이런 게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가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니까 오해받을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오히려. 옆에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떻든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뭐 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가장 심각한 게 합당 문제라고 생각해요. 1인 1표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 동의하고 하니까 보완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놔두면 그냥 거수기가 되거든요. 당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만 근데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어쨌든 합당 문제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여러 이제 갈등의 폭발인데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초선 의원들도 만났습니다. 또 네, 대선인도 네. 만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오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언론의 보도나 아니면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이제 소통에 나섰구나, 진심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그래서 같고. 뭐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하시던 간에 일단은 우리가 최고의 논의조차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을 차분하게 네.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죠. 아. 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완전히 이것은 마이너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선거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정부를 표방을 하시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 60몇 %를 지금 계속 어제 MBS는 유지하고 63%.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뭐겠습니까? 제 주변에 저는 이제 중도층을 대변을 많이 하니까 수도권의 중산층이라든가 부울경에 민심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네.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중도 어쩌고 하길래 무슨 또 이제 선거용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처음에는 막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막 하니까 네. 거 봐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 그런 문제는 또 노동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강력하게 분노하다가도 네.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든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네, 그 로봇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이제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그런 시대 변화를 읽고 이제 적응을 해서 오히려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직업 전환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새로 없어지는 직업이 있으면 생기는 직업이 그렇네요. 있을 텐데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과 모든 노동 정책을 바꿔 나가야 이런 걸 오히려 요구해야 된다. 그죠? 그게 대통령 생각이시잖아요. 네. 우리 적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무역과 여러 가지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혼자 이렇게 뭐 고립돼서 살 수는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많은 중도층이 저분이 그냥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자기 나름의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오해하시던 중도층이 많이 풀리고 지금. 네. 그다음에 또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지금 AI 대전환 시대의 초전력 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한 점들을 인정을 하시고 신규 건설도 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잡힌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부울경을 중심으로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 다 잃고 막 거의 그래가지고 상당한 어떤 지지 상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신뢰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 뭐 어떤 이념에 막 치우쳐서 무조건적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시는구나. 균형이 잡혀 있고 이래서 이제 중도층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막 쌓이고 사실 민주당이 중도 실용 정당으로서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돼가는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의 흐름도 있는 거고요. 세상이 좀 그렇죠. 약간 그렇게 가고 세상 있죠. 자체가. 우리가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AI 시대. 대한민국이. 예. 그런데다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러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항상 보면 집권을 상대가 실책을 해가지고 탄핵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권은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도를 포용하지 못해서 항상 쪼그라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흔들리고 다시 또 정권을 빼앗기고 이게 반복돼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생각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어떤 집권을 좀 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어떤 과거의 그런 12.3 내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과거로 복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어떤 정상화 이걸 우리가 사실은 진보나 이런 정책들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나라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그리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조국 당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왼쪽에 도움이 있는 되는? 거죠. 엄청 도움이 되죠. 왼쪽에서 우리보다 약간 더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또 소리도 막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은 중도 실용 정당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죠? 이제 이 비교도 대상이 있으니. 네, 오히려 그리고 한편으로 가끔 우리가 조국당으로부터 견제도 받잖아요. 뭐 검찰 개혁 부분이나 뭐 이런 네, 것들 견제도 다른 얘기도 받잖아요.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오른쪽에는 국민의힘이 있고 왼쪽에는 조국당이 있구나. 네. 약간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당하고 사안별로 또는 필요하면 선거에서 연대만 하면 이것은 완전히 필승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외하고는 모든 운동장을 다 그렇죠. 쓰면서 그래서 이길 수 무조건 있는. 이것은 60% 70% 구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네, 나오고 쫓겨나고. 뭐 이준석하고 막 싸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결집할 어떤 동기가 좀 약해지는 거죠. 아하.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원래 또 다당제주의자기도 해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냐면 이 정치도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자기 생각 자기가 소신껏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각자 따로 또 주장 막 하다가 그게 논쟁을 거쳐서 국회에서 또 타협도 하고 이게 좋지. 당 안에서 우리 당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특히 집권당 당론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당이니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말도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한 목소리를 쫙 가는데 굉장한 리스크가 있죠 이게. 응?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좀 봤던 부분도 있죠. 그렇죠. 거기서 노선 갈등. 경쟁, 예, 그러다 다툼. 보면 이제 우리랑 색깔이 다른 지금은 중도로 포지셔닝을 우리가 했는데 진보 확연하게 진보색이 막 드러나고 있는 조국당이 그것도 정파 일종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대권에 대한 욕망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흡수돼서 없어지지 않겠죠. 근데 흡수돼서 없어지면 그게 또 무슨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큰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흡수되지 않고 만약에 또 안에서 계속 목소리 내면 그게 더 열린우리당 오히려-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우리당 저는 시즌 2. 아니 우리가 뭐 조국당을 죽이자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공존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과 관련된 아젠다도 논의하고 원래 대통령의 생각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엄청나게 큰 거대한 빌런이 나타나서 아하. 우리가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손잡고 같은 당으로 해야 되겠어.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무조건 하여튼 윤석열을 일단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된다.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 물론 재판은 남아 있지만 이건 연대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동안 그죠? 해왔던 대로 그렇죠.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꼭 한 당에서 해야 되는 정도로 무슨 엄청난 독재 권력이 그 정권을 잡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권력을 갖고 여당으로서 있죠. 역할을 예, 할 수가 여유 있는 있게 할 수 것인데. 있잖아요. 여당으로서. 예.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저는 예.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서 예. 대표한테 음, 지금 그렇게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만 내세우면 필승인데. 지방선거 필수.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도층, 불경, 서울 다 반대가 훨씬 많아서 네. 그들이 이것에 의해서 나쁜 영향을 받았으면 받았지 플러스가 안 될 것 같고 수도권에서는 조국당의 지지율도 사실 거의 1% 전후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또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네, 아니 우리가 또 지지율이 막 국민의힘하고 막 정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선거 전에 이 어떻게 보세요? 후보자들 이렇게 예. 많이 뛰고 있는데 다 어쩌라고 이분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이런 어떤 파장을 불러오면서까지 정청희 대표가 계속 이거 밀고 그별 나가는 실익도 상황인데 없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어떻게 지금 보이면? 그것도 지금 그죠?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급하게 지금 다 자격 심사 하고 있고 예. 왜 그런다고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예. 의구심 내지 억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사실관계 게 떠나서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너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차체 이건 그냥 완전 무시하고. 대표 개인의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 혹시? 정청희 대표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네. 아니 대통령이 조국 대표하고 우리 언젠가 같이 가야죠. 우리 언젠가 밥을 먹어야죠. 우리 언젠가 그리고 아들한테 야 너 언젠가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지 하는 거 하고 그 아들이 갑자기 네. 오늘 네.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저 결혼할래요. 그리고 당장 우리 임신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네가 몇 살인데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그리고 이 이렇게 여자는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여자고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렇네요. 예. 비교를 해주시니까 좀 예. 귀에 들어오는데. 네, 그 다른 얘기란 말이죠, 차원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정청래 대표의 이제 미래의 어떤 계획에 연관된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자꾸 의심을 의심을 되죠. 하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예. 만났을 때 점심 먹을 때 그 얘기했어요. 아니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네. 어쨌든 저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아. 아니 본인도 어쨌든 우리 당 안에서 일정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지금은 사실은 뭐 네. 거물이 됐죠, 정치 거물이. 그죠? 그러면 좀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본인한테도. 그리고 이걸 억지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합당이라는 거는. 합당이라는 게 네, 맞아요. 싫다는데. 싫다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박수 치고 해도 예. 결과가 잘 안 좋은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뭐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왜 그랬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억측이 나오고 네. 뭐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유시민 작가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본류에 들어가야 뭐 대통령 뭐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흘러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 대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죠. 그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대권 꿈을 용꿈을 꾸고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본인이 뭐 법무부 네. 장관이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약간 의외긴 해요. 의외긴 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비호감이 큰데 글쎄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정상적 어떤 지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지부터 리더십 시작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성비 이런 건 때문에 20, 30대 여성들도 굉장히 반감이 큰데 예. 그래서 뭐 근데 어쨌거나 뭐 그저 이해는 안 가지만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분이 밖에서 그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민주당이 들어오면 우리 그게 또 리스크가 될 당 수도 안에 있고. 들어와서 그걸 계속 지금 1년 차인데 네. 아니 지금 사실 1년도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차기 막 이렇게 되면 그분이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온 이상 어찌 됐든 주목을 또 받겠네요. 그렇게 만약에 될 민주당이 수밖에 오게 되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조기 제가 엊그저께 예, 예. 얘기했죠. 조기 대권 경쟁 구도가 조기점화되는 거예요. 근데 네. 다 떠나서 대통령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 대통령 일단 다 당선됐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시작이죠. 아니 그리고 차기도요.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요. 맞아요. 지금이야 되게 인기가 많지만 앞으로 4년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갈 길이 태산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은 기대치고 성과를 실제로 내셔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기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요. 지금껏 이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내왔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아이 그럼요. 지금 뭐 관세 협상도 어쨌든 잘 됐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살얼음판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예. 경제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담하러 이제 4월달에 중국 가는데 그때 뭐 북한하고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이제 시도를 가능성이 하겠죠. 또, 예, 그 우리의 보이죠.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뒷받침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태산인데.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이런 거죠. 왜 쓸데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경쟁 구도가 벌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너도 나도 이제 저 사람 저런데 나도 빠질 수 없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막 엑스컬레이터가 그렇네요. 되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면서 조국 이름이 나오다면 또 누가 있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차기 대선판으로 또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런 우려도 거죠. 하시는 근데 이게 것이고. 말이 이거 저는 완전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라고 수 없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없다 이 말로 딱 했는데 예. 있을 수 없는 일. 원래도 당권 대통령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슬아슬한 게 뭐냐? 예.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네네. 사실은 우리처럼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약간 내각제 호남형 아닙니까? 그래서 당이 집권에 막 같이 미국은 사실은 정당은 좀 따로 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뭐 자기 여당 대통령도 막 비판도 하고 심지어는 야당 대통령 주자를 막 지지 선언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미국은 그렇게 해요. 미국 정치는. 근데 거기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집단이 있고 아하. 그다음에 당은 당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노는 견제가 거죠. 완전 확실히 됐네.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87년 체제에서 보면 내각제가 약간 섞여 있어서 우리 헌법은 네. 어쨌든 당이 다 같이 대선에 뛰어들고 그래서 이 장관도 내각이. 겸임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정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당정 협의를 하면서 뭐가 진행되고 하는데 네. 이러한 이제 당권이 대권과 완전히 분리되게 되면 대통령이 흔들리고 특히 대통령 단임제 때문에 항상 한 조금만 지나면 한 2, 3년만 지나면 그렇죠. 차기 대권 차기, 구도로 예. 넘어가면서 과거에 뭐 친박 친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대통령 흔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같은 경우도 결국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 그게 내부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문제가 걱정을 빨리 하시는군요. 오면 큰일 난다. 대통령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런 네. 차기 구도는 한 4년 차나 적어도 우리 총선 이후에 그때 다음 대선을 이제 모든 국민이 바라볼 때 그때 그럴 때 사실은 그것도 별로 원치는 않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뭐 나오게 그럴 되는데 수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지금 아니다. 지금 1년 차도 안 됐습니다. 지금 8개월이 됐나? 예, 7개월 8개월, 됐나요? 8개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당 대표도요. 본인의 욕심은 있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 대표는 저는 솔직히 여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실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실무적이고 정말 네,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래서 모습을 거의 보여야 존재가 된다. 없으셔야 되는데 그걸 뭐
무리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본인 자유인데 또 너무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래서 뭐 약간의 제가 볼 때 뭐 검찰개 이런 거는 또 정책적인 거니까 오케이 그거는 얼마든지 네.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건강한 우리 역할이죠. 그죠? 그런데 정치적인 정무적인 거는 건드리지 마라 제발. 건드리지 마라. 큰일 난다. 예. 응?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의 우려와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제 바라는 마음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건 이런 문건. 맘대로 막 하고 네. 지금 누가 뭐 저는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래 보는데 이거 무슨 그럼 사무총장이 쫓겨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모르게 그냥 지 독단적으로 맘대로 막 했으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건 뭐 완전히 학상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 문건의 파장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의원님이 가질 시간이 됐다고 해서 네, 오늘 네, 좀 네.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더 듣도록 네, 하고요. 네.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당이라는 거는 한 대부분이 찬성하고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 확실히 지금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꼭 해야 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우리 이거 꼭 지금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너무 진짜 지금 해야 됩니다. 막 이럴 때 해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많은 우려들이 있고 굉장히 강한 반감이 있고 또 거기에 그 이면에는 우리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마당에 조기에 당권과 대권 경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문제는 또 조국 당하고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걸로 사이가 막 나빠지고 있어요. 막 아무래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자리로 가자. 일단 제자리로 가서 우리 선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뒷받침에 집중하고 조국 당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당제에서 또 해야 될 것들 정치 개혁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그죠? 그래서 같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 조국당 역할 해서 진보 역할 하시고 우리의 어떤 옆에 진보 쪽에서 버텨줌으로써 우리를 좀 더 중도 실형으로 부각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런 반목과 모든 걸 더 가봤자 지금 대통령의 모든 국정이 이 그렇죠. 언론 보도에서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강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즉각 중단하고 이런 비생산적인 거를 네. 그래서 중단하고 선거 끝나고 논의를 해서 뭐 연대를 하든 선거 뭐 개혁을 하든 네. 아니면 뭐 합당을 하든 이런 논의를 선거 끝나고 하자. 네. 뭐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가고 따로 또 같이 가는 게 훨씬 서로한테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다수가 만약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조금 지나고 우리가 차분하게 논의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도 우리의 1인 1표제 이제 당원 주권 시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이런 생각 버리시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정말 이렇게 진정한 실질적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당원들도 토론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하자라는 그런 생각 공감하시면 네. 좀 많이 그런 여론에 보탬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좀 말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말씀 충분히 하시라고 네. 제가 좀 시간을 네, 또 네.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을 잘 들었고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서 진행되는 상황 또 정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